그 326페이지 중간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고 있지요. 이 제도가 왜 있냐면은 여러분 요 세계사업 중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돼요. 안전진단은 언제 하냐면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요거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얘네들이 안전진단하고 통과했을 때 이걸 짜서 구역 지정해서 재건축 들어가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짜야 안전진단 들어가면서 재건축할 텐데 얘네들이 이걸 안 짠단 말이에요. 짜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 위반의 제한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 줄치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하라고 뭘 할 수 있대요? 그렇지. 가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어이 이거 왜 안 짜냐고 제한한답니다. 박스의 기억만 제5조 등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을 때. 자, 여기서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짠다고 들어갔잖아요. 7월 1일까지 짜라 했는데 그 기간 지나도록 안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짜라고 제한할 수 있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가서 정비계획 짜달라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한한다고 그랬지요. 그럴 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상단 보면은 5번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있지요. 자, 꼭 머릿속에는 세계 사업 중에 재건축만 안전진단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지어진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준공된 연도가 똑같으니까 아파트 단지는. 요놈만 안전진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안전진단 실시를 볼게요. 뭐라 하냐면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줄을 딱 치고 야들이잖아요. 야들. 그죠? 야들. 얘 쫙 막 못하니까 위반권자. 그 위반권자 속에는 또 야들 또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제 위반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바로 밑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자,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정비계획의 위반을 하는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 돈을 줄 테니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놓고 이 경우 줄 치세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는 자에게 뭐하게 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식 도래하면 위반한 야들이 비용 들여서 안전진단 하는 거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야들한테 가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요 안전진단 해달라고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하면 비용을 네가 내라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박스에 기억 보세요. 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아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었죠.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동의 얼마? 중요합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서울시 또는 부천시에 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죠. 동의 얼마 얻으면? 야, 이건 참 자주 나옵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면 1000세대 중에 100세대만 도장 받으면 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 위반권자 부천시에서는 야들한테 그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요청 들어와서 할 때는 직접 할 때는 저들이 직접 돈 대고 요청 들을 때는 야들한테
자, 안전단 요청. 동의 얼마 얻으면 된다? 10분의 1. 이거 꼭 외워놔야 돼요. 그 왜 지난주에 개발법 할 때 동의 좀 나왔죠? 4개. 그러면서 다음 주 오늘은 동의가 막 산의 진미가 다 나온다. 그래서 동의, 온 세상 동의 다 나온다. 막 그런 10분의 1도 나오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막 과반수 2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급하면 2반수라고도 해요. 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으면요.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 즉 이방권자들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사항에 따라 자, 요청일로부터 며칠?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 자, 토지 등의 소유자, 제한권자가 안전진단 요청 들어왔죠? 그럼 며칠 내?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다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한 장 딱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가로 2번에 안전진단 대상 등 있나요? 요게 이제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네요. 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상가 등도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박스 그 네 가지 개들은 안전진단 안 해도 돼요. 근데 참 좀만 집중하면 야 나온 적이 있는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자, 1번 봐요.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뭐 됐대요?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 해야 안 해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고 됐더라고. 천재지변으로 붕괴가 됐잖아요. 폭삭 아파트 무너졌는데 망치 들고 다니면서 똑똑똑 괜찮은가? 망치 빼앗아서 머리통 깨버릴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안전진단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당연히 안 해도 되지. 붕괴돼가지고 막 신속히 난리가 났어. 그럼 철거를 해야지. 두 번째도 그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인정했대요. 안전상 문제가 있다. 빨리 나와라. 그러면 안전진단 안 해도 되잖아요. 벽이 금가가지고 쩍쩍 소리 나고 난리 났는데 계속 살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이런 말 나오죠. 자, 안전진단 했을 때 자 75%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다 갖추면 된다라고 기준 정하면 75%를 다 갖춰서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나머지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진입도로 등의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이 부분은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건물이 멀쩡하든 안 하든 도로 만들 예정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 걔들은 안전진단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4개에 해당하면 굳이 안전진단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1번에 다시 보면은 정비계획 2번도 그렇고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인정한단 말 나왔죠. 근데 이거를 또 천재지변 등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숭악하게 내더라고.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안전진단 안 해도 돼요. 예. 왜?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하니까. 그래서 요 4개에 해당하면 주택단지의 건축물 여러분 여기 지금 책상에 이 구슬아 앞날을 보여다오. 앞날 보여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걷지 않고 1999년 10월 달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로 왔어요. 단 한 번도 안 빠져. 매주 2번, 3번 온 거는 뭐 말도 못하고 강의 계속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보고 2주 방학할 때 있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청소해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끌러 와야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해요. 여기서.
그 강의를 하면서 매일 본단 말이에요. 볼 때 누가 될지, 누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패턴이 보여요. 거기다가 시도지사가 인정한 게 막 쓰고 있어요. 나와버렸는데 걔는 다시 안 나오죠. 뭐들라 그런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네 가지 이런 거. 그리고 기출된 지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보고 익숙하셔야 되는 거지, 뭘 자꾸 이렇게 할 때 스스로에게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메모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자꾸 하세요.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지 말고 먹지 말고 쉬는 시간에 메모해요. 그래 효과가 훨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해하고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을 하더라도 딴 하고 가면 잔소리 안 해요. 강의만 딱 하고 집에 갑니다. 뭐 하려고 내가 사이 나빠. 되든 말든 관계없는데. 여기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이 떨어지면 나는 학원 망하는 거예요. 합격을 많이 해야 학원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이 달라버려요. 벌써 제가 내일 모레 분당 가는데 분당 가서 이런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든 말든 냅두는데 우리 식구들은 또 아니거든. 합격해야 되잖아. 자, 박스 밑에 가로수 한번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있나요? 잘 봐요. 자, 한번 볼게요. 1. 요거는 네 줄은 외우는 게 아니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등등등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뭐 하래요? 자, 그래서 박스에 세 가지 나오는데요. 기억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 한번 치고, 니어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해. 얘는요 눈에 확 띄니까. 뒤가 끝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줄 치는 거예요. 야들 보고 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진단 하려고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안전진단 못 하잖아요. 돈 줄 테니까 니들이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안전진단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그럼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스 밑에 2번 위일에 따라 안전진단 의뢰받은 그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다 실시하고, 그리고 그 줄 맨 끝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란 말 나오죠. 줄 쳐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비계획 위반권자하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뭐 하래요? 자,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하면 안전진단 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때 저 동의 얼마 얻어서? 그러지. 그러면 위반권자인 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이, 네가 하라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야가 다 했겠지. 그러면 다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위반권자하고 요청한 놈 있죠?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했다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 한 줄만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이라고 있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잘 봐요. 안전진단 결과하고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안전진단 결과, 지역계획, 도시계획 이것만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만을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만히 냅두시고 일단 한 장 넘어가고 330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정비구역에 해제 있나요? 그거 우리 3, 2, 3, 2, 3, 5 뭐 했던 듯한 3, 2, 3, 2, 3, 5 뭐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뭐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숫자 보니까 3년 뭐 그 다음에 니언에 가나다를 할 때 2, 3, 2, 3 맨 끝에 5 뭐 있죠? 자, 정비구역 해제한다. 야를 푼다는 거 아니요? 왜 이 제도를 둬야 될까? 자, 그럼 이거를 먼저 두 장을 334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334페이지에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 있나요? 이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배웠잖아요. 개발구역 지정하잖아요. 개발구역 도시지역 바깥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라고? 그죠? 13,000 이래가지고 자, 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어쨌든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불도지 밀자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물 등을 짓지 말라고. 똑같대요. 정비구역 묶이면 똑같겠지요. 개발구역, 정비구역 둘 다 똑같이 허가대상 검증이 똑같아요. 허가 예외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개발구역, 정비구역이라는 단어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도 풀어도 둘 중에 한 번 나오니까, 둘 동시에 나오지 않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이 풀면 돼요. 약간의 틀끝 같은 차이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 얘기해주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똑같다. 자, 왼쪽 가서 허가대상 볼게요. 정비구역에서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뭘 받으래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자, 박스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놈이요.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의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사놓는 것, 중목의 벌채식재, 그러죠? 이것들 할 때 똑같이 허가 받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맨 밑에 허가 예외 있죠? 허가 안 받는다 해놓고 박스 보니까 1번 또 줄쳐요. 재해복구, 재난수습 필요한 응급조치,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이놈은. 이 목적일 때는 어디든지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합니다. 2번에 경미한계에서 기역, 오른쪽에 니은, 뒷글, 리얼, 미음 있죠? 똑같아요. 개발법하고. 기역에도 농사 짓는 간이공작물에서 비닐하우스, 양잠, 고추건조, 버섯재배, 종묘배양, 탈곡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얘들 설치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자, 여기서 우리 보세요. 자, 이 조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지금 정비구역이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노불량 건축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고 과도하게 노불량 공동주택이 그러잖아요. 철관 사업인데 여기다가 퇴비장, 탈곡장, 고추건조장, 버섯재배사를 해야 돼요? 이거가 맞는데요. 얼마나 성의 없이 대충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죠? 우리 부천 범박동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탈곡장 설치하고 이거 막 양잠하고 막 이런 거 냅두란 말이에요. 그냥 성의 없이 만드는 거예요. 개발법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이게 의미가 있어. 왜? 관리지역, 농림지역인 땅을 밀고 건물 짓는 땅을 조성한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런 건 그대로 괜찮지만 있는 건물 철거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 사실은. 시험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니언도 봐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도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정비구역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알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정비구역 개발의 지장이 없대잖아요.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정도의 가벼운 토속 채취는 그냥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쌓거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야들은 허가 받고 안 받고? 그런데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 받고. 자, 그러면 지문에 단순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뜨면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똑같은 거 지난주하고. 경작지 안에서 임시식재 나오면 허가를 받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정비구역이 묶이면 이 사업을 할 목적이잖아요. 철거해야 될 텐데 건물 새로 짓고 증축을 하고 용도 바꾸고 공작물 설치하고 또 지분 쪼개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얘를 묶인다는 것은 노후불량 건물이 있으니까 묶이는 거 아니야. 아파트 준공된 지 한 3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 묶일 때부터 노후불량 건물인데 안전진단 통과할 정도로 야 지정돼 가지고 행위 제한 들어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묶어놓고 7년이고 10년이 가고 있어. 그 기간 동안 너무 가혹하게 규제받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버리자. 푸는 게 낫다 해서 2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없어서 이 규정이요. 330페이지 하단에 정비구역 등 해제 있나요? 자, 1.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오른쪽에 박스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그 박스의 기억은요, 예정지를 푸는 거예요. 예정지. 자, 정비예정구역 동그라미 딱 해봐요. 거기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동그라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건축 등의 제한을 받거든. 근데 나중에 합니다만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정지가 지정이 되잖아요. 아까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 예정지만 묶여도 그 중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하고 지분 쪼개는 거 있죠, 분할. 이 두 가지를 미리 못하게 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구역 안 묶어도 예정지만 지정돼도 벌써 이게 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정지 지정하고 3년이 가도록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신청 안 하면 아까 구청장 등이 예정지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지 풀자. 그럼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면 3년. 어차피 숫자만 바꾸니까. 그래서 예정지 푸는 것은 몇 년? 3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풀어버린다. 그 다음에 니은에, 여기 이제 주로 메인인데, 재개발, 재건축 두 놈 나오죠. 요거를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고 할 때, 가나다라 4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하고, 다하고 묶어 놓고, 나하고, 라를 묶어요, 이렇게. 우리 지난 기본소에도 이렇게 묶고 나서 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래야 공부가 더 쉬워요. 갑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 시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풀어버립니다. 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어야 되는데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2년 풀어버립니다. 답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또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하면. 자, 여러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듭니다. 그러면 2년. 그러죠? 납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거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한대요. 이때 가로속에 줄쳐야 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자, 추진위원회 안 만들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라는 얘기네. 몇 년 내 안 하면? 그러면 풀어버립니다. 랍은 조합이 조합 만들었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풀어버립니다. 2년, 3년. 디귿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란 말 나왔죠. 이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이거 보통이 아니구만. 여러분, 이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 3가지 사업을 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런 절차를 물어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나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재개발은 절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지어주고, 그럼 맞아 틀려요? 왜 주택 지어준다 그러면 틀릴까? 뭔가 이게 이런 말 던지면 뭔가 이게 통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없어도 너 뭐 보고 있냐? 야 보고 있는 거 맞냐? 야 보고 있냐? 이거 보는 거 맞지? 좀 신경 써라. 그래, 원래 맨 앞에 앉은 총각들은 이모 고모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목동의 그 젊은 총각 하나는 죽어나간다. 그날 날씨 저기서 졸잖아. 걔 야단 맞는다. 저기서 딴짓하지 또 야단 맞고, 걔 막 계속 야단 맞고, 막 옆 사람이 피지 못 쳤다 그러면 또 죽도록 야단 맞는다. 너 뭐했냐 자식아 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쓴다. 나중에 고모들이 다 신경 써준다. 너한테 여자친구도 소개해주고. 여자친구 있어? 하나 가지고 되냐? 너같이 잘생겼는데. 둘은 돼야지. 안 그냐? 그럼 사람이 남자 한평생 태어나가지고 양다리도 못 걸쳐보고 그 뭔 의미가 있어? 나는 다 지나가서 후회스럽다마는. 이렇게 하면 웃지. 그러죠? 자, 야는 주택을 지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상가나 공장도 지으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환지 공급할 수도 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요, 뭐라고 하냐면 주택을 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면 안 되지. 공동주택 철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지어줄 수 있어요. 환지는 나면 안 되지. 나면 안 돼, 일단.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냅두고. 자, 이 두 놈은 그러면 이건 이제 색깔 좀 달리게 해서 시행을 누가 하냐? 재개발 저놈 있지요?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소규모면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요, 얘들의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과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사이즈 저줄 잘못했네.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로부는 등록업자라고 건설회사 등과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은 여기서 끝나요. 재개발은 신탁업자나 신탁회사, 한국토지감정원이라고 있어. 야들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개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하네 그러죠? 조합 설립해야지.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 성립을 하는데 조합 맹글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는 거야. 이 흐름이. 자, 이때 추진위원회 만들 때 말이에요. 5인 이상이 과반수 소유자 동의 얻으면 돼요. 자, 과반수는 쉽잖아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 찾아가서 승인 떨어지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이때 정관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로 동의를 얻는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만들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 1 이상 동의해야 돼요. 외울 때 1, 2, 3, 4 이렇게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3 이상 도장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왜 여기서만 다른 데서는 없는데 조합을 그냥 만들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만들까? 조합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하려면 4분의 3 가야 돼. 무지하게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수만 도장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정비사업 관리 전문 관리업자라고 있어. 돈 받고 절차 해주는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만들고 창립 총회 열고 동의서 받아당기고 일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조합 만들었잖아요. 야가 한 업무를 포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조합이 한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4분의 3 다 갖추려면 너무 걸리니까 과반수만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업무를 미리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만들어서 할 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다? 3년은 또 무슨 3년이요. 네, 잘못했어. 박스에 맨 윗줄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가면 박스 보지 말고 아까 기본계획에 따라 예정지 지정했죠. 예정지가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려. 그래야지. 야가 3년. 그 다음 2, 3, 2, 3 하는 거 있죠. 야가 2년이요.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이 가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2년 넘도록 과반수 도장을 못 받은 거요. 그러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철저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풀어야지. 그 다음에 어째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져서 그때부터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또 3년이래네. 2년이네.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하면 풀어버리는 거야. 자, 추진위원회 안 만든단 말 나와. 그럼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그렇지.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지? 그럼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그렇지.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야는 이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합쳐서 야들이 직접 5년 된 날까지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한 방에 다 외울하지 마시고 걸쿤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익숙한 단계면 다음 달에 또 훨 쉬우니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박스 상단 그놈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건 니은 있지요. 가나 다라 해서 2, 3, 2, 3 할 때 가하고 다가 바로 2년. 그 다음 3년, 3년이잖아요. 가번은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그렇지. 다번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나번은 추진위원회 안 만들잖아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몇 년? 3년. 라번은 조합은 만들었네. 그리고 몇 년의 시행인가? 3년. 요 사연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어디 보냐면은 332페이지에 4번에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 있나요? 요거는 또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면 지자체가 아까 이방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하는. 참 이것도 참.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 뭐는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박스에 또 4개 나오죠. 자, 오늘은 디귿만 신경 써요.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얼마 이상이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한대요. 여러분요. 자, 우리 동네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했어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짜리를 철거하겠다는 거지. 시세 3억이요. 34평짜리가 부담금 낼 거 아니요. 1억. 토탈 얼마 들어간겨? 4억 들어가서 34평짜리 새 아파트 짓는데 주변에 34평 새 아파트가 3억 5천에 거래되고 있어. 재건축 하는 게 나은겨? 그냥 살아야지.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구역 지정했지만 풀자고. 자, 100분의 얼마 이상의 도장 받으면 30% 이상만 도장 받아가면 부추시장 나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 동네 풀어달라고.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주민들이 와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아까 그 3, 2, 3, 2, 3, 5 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2장 넘어가면, 행위자는 아까 했으니까 337페이지가 드디어 정비사업 시행 방법 나왔죠. 저 3개 중에 재개발, 재건축은 얼떨결에 얘기했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요 달동네 미는 거 있지요. 요게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하나로 하거나 섞어서 할 수 있어. 섞어서. 자, 1번 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어느 하나에 대한 방법을 또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놓고 박스 4개 나오죠. 거기 이제 글자 색깔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만 줄치는 거예요.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뭐 한대요?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자, 첫 번째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반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스스로 개량하고 보존할 것 같으면 벌써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째로 가요. 사업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 일부를 깔끔하게 뭐하여? 수용하여 주택 건설하고 우선 공급. 자, 제일 좋은 게 말이야. 수용하자, 수용. 그래서 주로 이거 저 강남의 구룡마을도 그렇고 백사마을 전부 다 국가 땅이 아닌 땅 있잖아요. 수용합니다, 수용. 제일 좋아요, 그게. 수용해가지고 쬐끄만 주택 지어서 우선 공급할게. 그 다음 3번째,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다. 집을 짓고 살도록 환지 줄 수도 있다. 4번째, 관리처분계획 줄치고.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겠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주택을 주는 거 하고 환지 주는 걸 혼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지. 뭐 박스 위에 혼용하는 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달동네 밀 때 깔끔하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환지 공급은? 관리처분 계획은? 스스로 계량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뭘 지어준다고?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 공급. 아까 설명 다 들었네. 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왜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환지 줄 수 있잖아요. 환지. 그 다음 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거나 오피스텔 동그라미 하세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야, 오피스텔 나오네. 오피스텔 나오죠? 야는 건축물 용도가 뭐래요? 사업용, 비사업용, 세법이요? 아, 지금 공법이잖아. 사업용, 비사업용은 또 가면서 밑에 물 한 잔 먹고 내가 정신 챙기고 와야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건축물 용도가 몇 가지나 돼요? 21가지 있는 거는 뭐 업무 시설의 일종 아닙니까? 왜 재건축할 때 아파트나 이런 상가 이런 주로 주택을 짓는데 왜 오피스텔 준다고 법을 만들었을까? 재작년도에. 재작년도 처음 만들었어요. 재건축 아파트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또 준다, 현금 청산한다 그러면 동의 안 해주잖아요. 야, 월세 받는 오피스텔로 줄게. 그러면 오피스텔 생기면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시키려고. 그런데 말이에요, 오피스텔은 아무 데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 일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경우는 국토법에 따른 준주거 지역하고 어디에서 상업지역 동그라미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범박동 아파트 99년도인가 재개발했는데 98년도, 99년도, 2000년 요 무렵일 거예요 아마. 여기 있잖아요. 복숭아밭 야산이었거든요. 그때 강의할 때 재개발 들어간다고 막 할 때 그랬는데 저렇게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2000년 잡고 18년 됐네요. 20년 다 됐네. 저 아파트가 최대 몇 층일까요? 범박동 요 현대 아파트 힐스테이지 뭔지 현대 아파트 17층? 16층쯤 된다 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높이가 16층.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예요. 아파트 지을 당시에 3종 일반이었으면 18층 넘어서 지었을 거니까. 자, 18층 넘다. 자, 18층. 그래. 3종 일반 주거예요. 그러면 저거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님 꼬드기려고 뭐라 하냐면 이거 재건축하면요 사놓으시라고 막 오피스텔 준다고. 오피스텔. 그거 구라지 구라. 3종 일반 주거면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어디니까 준주거 상업. 재건축을 해도 준주거 상업지역의 아파트 재건축할 때만 오피스텔 짓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놔야 되겠죠 이런 거. 그럼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오피스텔 지어도 전체 연면적 얼마 이하로만? 30% 이하만 지으라고요. 자, 오피스텔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에요. 자, 세계사업 시행 방식 다 나왔네. 절대로 여러분이죠, 이 부분은 쉬는 시간 또는 집에 가서 메모를 하셔야 돼. 이거는 절대 이거 사진 찍어서 뺏기지 말고 책 펼쳐서 직접 한 줄 쓰셔야 돼요. 혼신을 다해서 써보면 진짜 달라요. 손이 아파도 꼬박꼬박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써야 2번 정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누가 하느냐. 정비사업 시행자 있죠? 자, 여기서 말이에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며요. 항상 머릿속에는 조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시장운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들어가는데 요게 4개 사업 중에 요거 첫 번째 사업하는 거하고
세 번째 방식하고 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자, 보면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 1, 23조 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이란 말 나오죠. 1호가 이거요, 이거. 야가 1호, 야가 2호, 야가 3호, 4호야. 그럼 1호는 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법조문은 1호에 따른 이라고만 했는데 이러면 막연해가지고 제가 가로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시설 확장 설치해주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말한다. 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줄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줄치고 사업 시행자로 정하여 시행케 할 때는 다음 줄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동의 얻으면 되고. 자, 1호는 시행을 누가 하냐?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그러죠.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동의 얼마 얻으면 되고 여전히 조합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2번 위 1 외의 2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또 줄치고 또는 각 호의 정한 자에게 시행케 할 수 있다. 박스의 기억에 시장군수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 해놓고 가번 줄쳐요. 토지주택공사 등 줄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어쨌든 시행자는 똑같죠.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위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15조에 따른 공람공고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자 줄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자 얼마 3분의 2 이상 네모 딱 쳐서 가둬놓고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가로 건너뛰고 세대수의 얼마 동의 과반수 네모치고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 네모치고 인 경우 등 다음 정한 경우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한 육해공 산해진미가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용하는 방식, 환지 주는 방식, 관리처분계획 주택 지어주는 방식 셋 중에 하나 있잖아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고 여전히 그럴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두 번째 네모 과반수 동의 얻으면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다. 그 실전에 네모 3개 쳤죠. 기억, 니은, 디귿 비워놓고 들어갈 순서대로 고르시오 하는 문제 나왔다니까. 자, 환지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이라고 쳐요. 그럼 이 중에 몇 명 동의 얻으면 돼요? 그러지. 30명 하면 3분의 2가 60명이니까. 자, 이때 이 조건에 세입자는 40명이요. 그럼 세입자 동의는 몇 명 얻으면 돼요? 세입자는 몇 명? 과반수 이하면? 뭔가 분위기가 쎄해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이 안 되잖아. 그럼 안 받아도 되지. 자, 이때 세입자가 50명이면 세입자의 과반수니까 26명의 동의였는 거예요. 오케이? 차차하죠 뭐. 자, 일단 1번은 조합이 시행자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도 그런 거 나오거든. 특히 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할 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세입자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또 보세요. 시장군수 등은 천재지변 나오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 1, 3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자 줄쳐요. 거기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한다. 이 달동네가요, 화재 등으로 홀라당 다 탔어. 그런데 줄을 서시오. 소유자 왼쪽, 세입자 오른쪽,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들고. 여러분 같으면 줄 서겠어요? 천재지변으로 홀라당 다 탔는데, 그럴 때는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럴 때 동의 받으라고 또 냈더라고. 가만히 꼼꼼히 생각해 보면요, 아이씨, 말도 안 되지 하는 지문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재개발 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다음에 해놓고 1번 박스에 조합 동그라미. 이 시행하거나 조합원들이 얼마 동의받아서 과반 동의어 받으면, 자, 거기 시장문수 등 줄치고, 토지주택공사 등 줄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줄치고, 저 끝에 신탁업자 줄치고, 한국감정원 딱딱딱딱 줄쳐보세요. 야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동의 얼마 더면?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요? 있잖아요. 건설업자 등도 있고 주택공사 등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이때는 조합 설립하고 안 하고? 안 하잖아. 아까 여기서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공동시행은 다 똑같아, 조합하고. 그러니까 한 장 넘겨보면은 재건축은 일단 깔끔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들 얼마 동의받으면 과반 동의받아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을 한다. 자, 그러면요, 요 재건축 아닙니까? 재건축 이놈은 조합이 말이야,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거기 없네. 재개발은 있었는데, 그죠? 재건축 옆에 어차피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로치고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X라고 하면 써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 같이 한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래 쓰는 게 난 더 걱정되는 게, 이 쓸 때 또 외워버리거든. 또 X라고 한 사실 기억 못하고 선 기억 때문에 연결해서 동시에 같이 외워져가지고 신탁업자랑 같이 하는 걸로 돼버린다니까. 아니겠죠? 에? 믿어도 되죠? 이번 모의고사에 이거 나오니까, 2회 모의고사는 이제 드디어 뭐 수행률에 맞춰서 내. 지난 모의고사는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경비소장도 50점 나오게끔 줬어요. 주차 아저씨 있죠? 주차 아저씨도 35점, 40점 나오게끔 준 게 1회 모의고사요, 공법. 왜요? 그럼 그것도 45점 안 나왔어요? 둘이 합쳐서 45점? 이제 2회차부터는 세게 가야죠. 사업 시행자 세계사업 있지요? 자, 2번 보세요. 재개발. 조합 설립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그죠? 조합 설립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시장운수, 주택, LH공사 등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건설업자 등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신탁업자 등은? 세차게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내 맛 머리 터진다. 지금 재건축에다가 썼다고. 다음 페이지 재건축에다가 안 된다고. 거기 340페이지 메뉴에 있지요. 재건축은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과 같이 한다 그러면 X, 재개발은 된다. 그 다음 가로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있나요? 줄 한번 치세요. 공공 제목에다가. 이건 또 뭔 얘기냐면은, 이게 이런 얘기 해보세요. 자, 요 두 개 사업은 조합 만드는 게 기본 아니요, 그러죠? 그런데 천재지변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다 불타고 막 이 동네 다 불탔어. 그러면 조합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야, 네가 하자. 재개발 재건축 이어도. 이걸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죠. 25조가 바로 누가 한다고 한 이 규정이거든. 무시하고 직접 줄치세요.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 중에서 정비사업 시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유인데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봐라 할 때 하단 박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천재지변 줄치시란. 당연히 이것은 줄만 딱 쳐놓으면 깔끔하게 알잖아요.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시장운수가 바로 들어간다. 2번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거나 인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몇 년 내 시행 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비켜라. 우리 시군에서 학계 이거거든. 근데 그때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또 제외 안 되네. 참 도시정비부 참 복잡하네.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재건축은 직접 해준다고? 그러지. 때려잡자 재건축, 무찌르자 재건축. 주로 이건 재개발만 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3번 안 볼까요? 추진위원회가 시장운수 등 구성 승인 받고 또 몇 년?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럼 비켜라. 우리가 할 테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규정 소가 웃을 규정 아니에요? 3년 3년? 왜요? 왜 지나가는 소가 웃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대화가 다 마음이 통해야 되는 마음이 진짜. 아까 아예 정비국 풀어버리잖아. 이거 2000년도에 만드는 거야. 18년 돼서. 이 규정이 손 볼 듯 하면서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해제되는 건 4년 됐다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다. 3년.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다며요. 그런데 이건 또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고 3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비켜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정비구역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들라고 구청장 한다고 덤비냐고. 이런 거 없어야 되거든. 근데 버젓이 남겨놓는 거야. 그냥 웃기는 조문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부처가 다르고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면 되는데, 자, 7번, 8번을 봤더니 동의가 또 엄청난 거 나오네. 그러죠? 7번. 해당 정비구역 국공유지 면적이란 말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 땅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국공유지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라고 했죠. 즉 국가 땅이나 LH공사 땅을 다 합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면적이 전체 면적 얼마 이상? 자, 전체 땅의 2분의 1 이상이 국가 등의 땅이란 얘기지.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과반수가 시장운수 LH공사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고 과반수 소유자가 와서 시군구에 사는 게 낫겠다. 지정에 동의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이 시행케 되는 거예요. 국가 땅이 얼마 이상이면 2분의 1 그리고 얼마가 와서 과반수가 와서 오케이 한다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지요. 26회 나온 거예요. 26회 나온 건데 2번 한번 봐요. 틀린 거거든.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해당 정비구역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면적 얼마? 이렇게 내네. 이렇게 2분의 1인데 3분의 1을 바꿔놓고 말이지. 자, 그래서 왼쪽 하단 다시 오면은 8번은 안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요 8가지에 해당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어도 굳이 조합을 고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운송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다. 바로 이 이놈이에요. 이놈.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면은 346페이지에 시공자 선정이라고 있나요? 오늘 1시간 더 해야 돼요. 오늘 1시간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거는 120페이지 이거를 어떻게 1시간 더 해야 돼요? 다 1시간씩 더 하니까 여러분만 차별받는 거 아니요. 더 일찍 끝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자,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립니다.